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2030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프랑스가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이면서도 그동안에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고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 원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걸 SM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SMR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 사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마크롱이 언급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는 주민들이 사고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건설 시에 막대한 비용, 또 주민 이동 이런 단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꿈의 원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이 원전 반대론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형 모듈형 원자료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규모가 큰 원전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존 형태의 원전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이 원전 산업 육성과 함께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산업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또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핵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서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프랑스가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저탄소 항공기, 소형 모듈 원자로, 또 수소 생산 기가 팩토리 같은 것들을 2개 짓기로 하고요. 또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제약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위해서 혁신과 산업화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프랑스 2030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에 한 300억 유로, 한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앞세워서 프랑스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산업화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특히 이날 이 프랑스 2030 플랜에 대해서 언론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원전 육성을 강조한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또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10억 유로, 한 1조 3,8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액수로는 전체 예산 가운데 불과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점진적 탈원전이라는 기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으로 대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크롱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프랑스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용 원자로가 전국적으로 56기에 달하고요. 이 원전을 통해서 전체 전력의 71%를 생산하는 원전 대국입니다. 전임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이 올랑드 대통령은 2025년까지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뒤를 이어서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원전에 줄곧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임기 초반에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는 시점을 10년 늦춰가지고
2035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진적 탈원전론을 추진했던 이 마크롱이 다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여기에 수소까지 포함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전날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올해 말까지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사안을 보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내년 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이 이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새로운 두 번째 임기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바로 탈원전 폐기를 내세웠다 하는 거죠. 일간 르파리지앵도 이 프랑스 2030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원전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 친화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사고 위험 방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탈원전을 내세우는 이 좌파 정당들과는 완전히 차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역시 원전 친화적 입장을 보이면서 2위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우파 극우 후보들의 이슈 선점에서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3월 프랑스 전력공사 그러니까 ED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미래의 에너지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3%였고 아니다라는 응답이 30%였습니다.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원전 친화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중도 우파인 마크롱 대통령도 미래의 프랑스 에너지 정책을 이 원전 친화적으로 강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표방하게 된 것은 이미 유럽의 주요국들하고 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프랑스 2030 정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1일 무리노 루메로 프랑스 경제장관이 주도해가지고 유럽 10개 나라의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다. 이런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 원전 육성 재개가 시의적절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요. 이걸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유럽 사회 전체로 원전 확대 분위기를 펼쳐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 10개 나라 16명의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이날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일간 르피가로를 비롯해가지고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원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들 장관들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들 장관들은 또 요즘 천연가스 가격 상승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원전은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유럽 바깥 제3국, 아마 이걸 러시아가 대상이 아니었나 보였는데요. 이 3국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이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부터 유럽의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들 장관들은 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유럽의 원전 산업은 60년 이상
신뢰와 안전을 입증했고 유럽 14개 나라에서 가동 중인 126개의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장관들은 EU 회원국 간의 기술 협력에 의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과 같은 이 새롭고 현대적인 원자로를 곧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전 산업으로 유럽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원전을 키우는 것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에 대한 유럽의 목표를 달성하며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공동기고문은 프랑스의 브리노 르메르 경제장관, 그리고 아네스파니의 유나세 산업장관을 비롯해가지고 핀란드, 체코, 폴란드, 헝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의 경제 또는 에너지 장관 16명이 작성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 원전 발전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도 지난 9월 24일 이런 말을 했죠. 몇몇 국가가 원자력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꽤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테크위크 행사에서 존 엘칸 셀란테이스 회장하고 이 온라인 화상 대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머스크하고 엘칸 회장은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이 글로벌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990년 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한 탈원전 1세대 국가인 이탈리아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퀴즈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G7 국가, 주요 7국 가운데서 원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는 에너지 수급에 애를 먹고 있고요. 유럽 국가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원전 재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생태전환부의 장관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환경을 책임지는 장관이 이례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9월 1일 로베르토 친콜라니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4세대 원전 기술 개발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면서 4세대 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안전성이 높고 또 비용이 낮다는 것이 검증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념화하지 말고 이념적으로 따지지 말고 과학적 사실에 집중하자,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중국도 첨단 원전 건설과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원자력 업계가 발표한 백세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연말 기준 이 원전 48기를 가동 중이고요. 17기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형 원전 분야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건설 기간도 짧습니다. 또 육지뿐만 아니라 섬이라든지 선박 위에서도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원전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뒤늦게 원전에 뛰어든 중국은 그간 핵심 기술을 미국이나 프랑스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기술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원자력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 원전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원자력 인프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원자력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원전 확대인가 아니면 탈원전인가, 이건 이제 이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